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레이 달리오가 어젯밤에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가 0.8%, 나스닥은 1.5% 하락했으니까요. 그리고 업종별로 봐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30년물 금리가 어제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4.42%를 기록했고요. 10년물 금리도 역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4.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레이 달리오가 무슨 무서운 말을 했길래 그러느냐? 레이 달리오가 했던 표현은요, self reinforcing debt spiral. 아니, 뭔 말이야? 그러니까 부채가요, 스스로 점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 지출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때 당시가 코로나였는데 코로나 때에 비해서 이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거죠. 이렇게 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채의 규모가 30조 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부채 원금도 올라가, 금리도 올라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이 되면은 금리가 4%를 넘어설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평균 금리가요.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해봐도 이거는 1.2조, 1.3조 달러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내야 되는 이자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돈을 더 빌리고, 돈을 더 빌려야 되니까 이자를 더 내고,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돈을 다시 더 빌리고,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이런 self reinforcing debt spiral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여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3주 전에 레이 달리오가 썼던 글이죠.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의 대이동이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부가 어디선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뺏기는 것이 있고 얻는 곳이 있을 텐데, 뺏기는 부분은 정부와 중앙은행 같은 공공부문과 그리고 국채 보유자, 미국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서 민간 부분, 그러니까 미국의 가계와 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규모가 역대급이다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현재의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아니,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경기 침체가 왜 안 오는 거야? 정부가 가진 부를 그냥 기업과 개인들한테 그냥 퍼줬으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정부는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니까 정부에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그냥 뺏어온 거지 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정부가 돈을 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중앙은행하고 국채 보유자가 그렇게 돈을 뺏겼다고 그러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연준의 손익입니다. 2011년부터 연준은 꾸준하게 이익을 냈죠.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으면 이자를 받게 되고, 이 이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많이 벌었네요. 재무부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송금해둔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준에서 돈을 잃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물론 평가 손실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0% 금리였잖아요. 근데 이때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국채라는 종이 쪽지를 받습니다. 연준이 받은 이 국채라는 종이 쪽지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금리는 안 줍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원금은 줄게요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이 종이 쪽지를 들고 있는 누군가를 본다면 아이고,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왜 저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은행에 가도 금리를 5%나 주는데 금리 빵% 주는
종이 쪽지를 왜 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연준의 누적 손실은 이렇게 크게 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업은행들은 어떻게 됐냐라고 보시면요. 상업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가게 됐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당시에 정말 많이 샀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는 금리가 어땠죠? 금리가 낮았죠. 자,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채권은 비쌌죠. 반대로 지금은 채권의 비중이 GDP 대비로는 낮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금리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죠? 채권이 싸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은행들이 채권이 아주 비쌀 때 샀다가 채권이 아주 쌀 때는 또 안 사고 혹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은행들이 채권이 너무 비쌀 때 많이 사가지고 지금 채권이 싸진 상황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연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너무 비쌀 때 사가지고 채권이 싸진 다음에 계속 들고 있으니까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손실 그리고 연준의 손실도 합쳐보면요. 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GDP의 4%까지 커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네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림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1980년도부터 연준이든 상업은행이든 미국 정부에게 돈 빌려줬다고 해서 손실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손실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레이 달리오가 이런 부의 이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야 되는 이자도 많아지게 되고요. 이자가 많아져서 또 국채를 발행하게 돼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정말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잡하다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문제가 심각해지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가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채권이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미국 정부에게 돈을 안 빌려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미국 정부는 여전히 신규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더 빌리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더 빌리는 것을 누가 사지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채권을 안 사는 정도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버리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에게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레이 달리오 아저씨,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적절한 지역,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에다가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고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무엇이고 이 기술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면요. 솔직히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너무 큰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아니 이거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스스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미국이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예외적인 케이스 아닌가. 물론 레이 달리오처럼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5년, 10년 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된다. 내가 500년, 600년을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 거긴 하겠으나 우리가 이 가정을 메인 시나리오로 놓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계속해서 9월 한정으로 연간 구독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간 구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텔레그램 링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간 구독자들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 그림으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그냥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 순한맛 이호석 아카데미 텔레그램 채널이라면 이 채널은 아마도 매운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